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020년에서 2021년) 지어진 아파트는 거르는 것을 추천한다. 자재값이 폭등해 철근이 10개 들어갈 것을 6개에서 7개만 넣는 등 엄청 아껴서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감리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어제 한국경제가 이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 들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왜 또다시라고 했을까요? 경불진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지난해 5월 17일자 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 신축 아파트 부실 잦아지는 이유는, 이런 제목의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룬 바가 있거든요.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GS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2년 전에 예고한 글이다. MBC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것도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한국경제가 다시 이 글을 꺼내들었어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재, 제목 밑에 있는 부재에 있는 듯해요. 부재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재값 급등에 빼돌리기, 물음표, 사실상 불가능. 한국경제는 이렇게 실드를 치더라고요. 요 얘기가 뭐냐? 코로나 시기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를 피하라는 이유 중 근거로 제기된 요인은 바로 자재값 폭등입니다. 가격이 오르자 자재 수급이 어려워졌고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의혹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를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데 GS 아파트 주차장에 철근은 빠졌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요. 왜 이건 빠졌을까요? 아무튼요, 한국경제는 또 이어가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같은 의혹은 1970년, 80년대 자재 관리 등을 주목구구로 할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라면서요, 대형 건설사가 맡아서 진행하는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GS건설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여기서 철근 빼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도 전하거든요. 일부 대형 건설사가 짓는 현장에서 붕괴 사고 등이 일어나면서 아마 GS건설 얘기겠죠. 이런 종류의 소문이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본다. 라면서 요 다음에 요 얘기까지 붙여요. 하청업체부터 현장 관리까지 모두 한동숙이 돼야 하는데 누가 이런 위험한 부담을 떠안고 가담하겠느냐? 라고 반문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이나 대우프로지오나 이런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면서 그 어려운 부실을 해냈다는 겁니까?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난해 무너지고 물새고 인분까지 신축 아파트 부실 잦은 이유는, 이 방송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는 하청부터 현장 관리까지 한 통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 내용 살짝 전해보면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건설 관련 관리 감독은 크게 강화됐지만 이후 소위 비즈니스 플랜들이라며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서 관리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죠. 당시 이 내용을 전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요 얘기도 덧붙였었죠. 전문가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건설사 출신들에게 감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니 감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19 감싸기 한 통속, 이게 건설업계에 관행화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었고요. 그런데도 버젓이 자재 빼돌리기는 없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주장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내용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제의 원인, 이런
부실의 원인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한국경제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품질에는 관심이 덜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품질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품질에 관심이 덜해지더라도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B급 정도는 썼겠거니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순살자이처럼 부품을 빼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상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품질을 저렴하게 지어도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 이 현대산업개발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요, 한국 경제가 이런 기사로 실드를 치려고 한 이유, 마지막에 나온 듯해요. 이렇게 전하거든요. 부실 아파트 문제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라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고 한국 경제는 강조합니다. 아, 국토부가 열심히 일한다. 칭찬이라도 해주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국토부는 순살자의 사태 이후에도 점검 열심히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걸까요? 이러는 사이에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국민들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실 아파트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 2달 사이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신청 건수가요. 1000건을 넘어섰대요. 1000건. 2022년 그리고 지난해 신청 건수가 3000여 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라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3,000건이었는데 2달에 1,000건.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올해는 6,000건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22년 그리고 2023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더 문제는 그나마 믿을만 했다던 일궁건설사, 소위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브랜드 아파트에서까지 심각한 부실과 날림 공사 정황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비싼 돈 주고 쓰레기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난 별명도 생겨나고 있죠. 순살차이, 흐르지오, 통뼈 캐슬. 아마 어떤 브랜드 아파트 이야기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누수 피해가 심한 아파트에는 워터파크 맛집, 이런 조롱까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부실 아파트 확산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후분양 전면 실시. 이거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요, 1970년대 아파트를 빨리 짓기 위해 선분양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게 5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분양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 실물을 보지 않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거 계약하잖아요. 그러니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팔렸으니 이익 극대화의 혈안인 건설사들이 이거 잘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짓자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후분양 전면 실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건설사들, 언론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분양 전면 실시는 분양가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해 2월 21일자 미분양 급증에도 분양가 올리는 건설사의 황당한 미스테리. 그 이유는 이 편에서 알아봤듯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를 살펴보면 분양 수익률, 이거 기억나십니까? 무려 33.9%였습니다. 어우, 삼성전자 이익률보다 더 높아요. 민간건설사, 이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겠죠.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후분양하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이 수익률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참에 모든 아파트의 분양 원가 이거 다 공개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부실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이 얘기는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법 앞에 평등. 이 말이 무색할 만큼 기업에 대한 처벌 솜방망이잖아요. 버스 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했던 사법당국, 짓던 아파트가 무너졌던 현대산업개발, 철근을 빼먹은 GS건설, 여기에 제대로 책임 묻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책임자 처벌은 없고 영업정지만 잠깐 내렸다가 이마저도 행정소송을 하면 그것도 없었던 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러니 부실 시공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땡큐고 걸려도 시간만 끌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고로요,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06년 미국 보스턴의 빅딕 터널 천장에서 시멘트 타일이 주행 중이던 자동차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운전자 한 명이 다치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터널 시멘트 타일을 고정하는 접착제 불량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에 미국은 어떤 처벌을 했을까요? 특검 조사를 통해 터널 공사에 참여했던 대기업 대체 뿐만 아니라 15개 기업에 대해 총 1억 5천만 달러, 무려 2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관계자들도 죄다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부실 아파트, 부실 시공, 이거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재 빼돌리기는 없다. 품질을 외면한 소비자 탓이다. 라고만 하면 부실 아파트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죠. 해당 기사를 쓴 한국경제 기자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